눈 고갯길을 엉금엉금 오르다 내리막길로 살짝 접어들면 거기가 고마루입니다. 산 아래 장 보러 갔던 할아버지 찻소리에 할머니는 부탁했던 물건을 채근합니다. 산중에 조용한 마을엔 내리는 눈도 반가운 손님일까요? 할아버지는 눈삽부터 챙겨들었습니다. 서둘러 길을 내지 않으면 이웃집 가기도 곤란해집니다. 751m 제치산 정상을 향해 가파르던 모양이 고마루에서 갑자기 평지들로 내려앉습니다. 집 앞길도 가파른 비탈길이 아니라 평평대로입니다. 자꾸 떠나는 길 성공하는 걸로 알고. 여기엔 특별한 지형적 비밀이 숨어 있죠. 마을 사람들은 고마루에 99개의 분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는 23,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고랭지밭은 석회암이 물에 침식된 분지 돌리네입니다. 곳곳에 석회암지대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을 감추고 있습니다. 23,000여 제곱미터 옥수수밭 가운데 뜬금없이 뚫려 있는 구멍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변 토양의 침식과 유실을 막기 위해 파이프를 박아두었죠. 이렇게 물 빠짐 구멍이 없었다면 밭농사는 고사하고 분지는 호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또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이 일로 모이다 보면은 뭐 토사도 유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나가는 물량은 엄청나게 같은 일로 빠져나갑니다. 한 7,000여 평 장기 하루면 비만 멈추면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다 빠져나가요. 예, 여름에 장마 때면 봄 가을에 한 번씩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여기 한 7,000여 평이 한 20m 정도 수심으로 그 물이 차서 차 있으면서 더 이상은 차질 않고 여기서 받아주니까 물이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그 있다가 비가 멈추면 바로 몇 시간 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럼 미리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예, 며칠 만에 빠져버려요? 저 하루만 빠집니다. 물 멈추고 나면 하루만 싹. 그럼 물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잠긴단 말인가? 예, 그렇죠. 한 2m 정도로 최소 이렇게. 그럼 저 집도 잠기겠네. 집은 안 잠기고 인근까지 집 앞까지는 예, 그 정도. 해마다 그 정도만 차고 더 이상은 차지 않고. 물은 오랜 세월 석회암을 녹여 평평한 분지를 만들었고 저절로 물이 빠지는 구멍은 발견한 것만 10여 개가 넘는데 땅 아래에서 얼기설기 보이지 않는 물길로 이어집니다. 일로 빠지는 거예요. 일로 빠져서 그 구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일로 빠져가지고 잘 구멍. 오랜 세월 스며든 지하수는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을 녹입니다. 지면에 원형으로 오목하게 파인 독특한 지형이 형성되는데 이런 분지가 돌리네입니다. 돌리네는 보통 집단적으로 발생하죠. 서로 연결돼 좁고 긴 지형을 만든 것이 우발레입니다. 돌리네 가운데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 구멍이 있는데 분지의 물을 순식간에 쏟아버립니다. 땅 아래로 스며든 물은 석회암 지층의 물길을 지나 석회 동굴 등으로 떨어지며 아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돌리네는 그 석회암 지대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움푹 꺼진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형 밑에 이제 암석이 깎이고 용식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만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리내가 형성된 곳에는 어김없이 낮은 쪽에 싱크홀이 존재하죠.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땅은 고랭지 농사에 적합한 토양이 됩니다. 무슨 밭? 배추밭인가요? 네, 배추밭인데 이게 씻을 때를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 볼록한 눈 모양은 얼어버린 배추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이게 아까운 게요. 이 소비자들은 이런 걸 사 먹어야 되는데 좀 더 주더라도 이게 천정 지역에서 이거 전 이 고냉지로 사실상 저 무농약 상태거든 유기농은 아니더라도 분지에서 빠진 물은 어디로 갈까? 고마루 고개 너머 용석골에는 산 가운데 큰 구멍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해 보이는 골짜기 동굴 같지만 여름이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고마루 분지에 물이 빠지면 산 중턱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리지요. 고마루 지역에서 많은 물들이 모아져 가지고 아까 싱크홀을 통해서 물이 모아져서 저쪽 절벽에 있는 동굴 쪽으로 물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은 밑한면 기화천에서도 보여집니다. 기화천은 얼지 않는 계곡입니다. 석회암 지대를 통과한 용천수가 땅속에서 솟기 때문에 연중 수온이 일정하고 물이 맑습니다. 눈발도 쌓이지 못하고 스르르 녹아들 뿐입니다. 기화천에서 기화터널을 지나면 고마루로 오르는 길입니다. 고마루는 같은 밑한면에 한탄리 기와리 사람들도 몰랐던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오지의 적막함이 지겨워 대부분의 원주민은 고마루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도시 생활이 지겨워진 까닭이죠. 이게 방이 온돌방인데 사람 건강에는 여기가 최고 좋습니다. 온돌에다가 또 황토 다져서 진 집에 여기는 이정택 씨 부부가 고마루 주민이 된 것은 10여 년 전 일입니다.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전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응? 전화는 또 그렇고. 텔레비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 글씨도 안 나왔어. 문명의 편리함을 포기한 대신 자연의 청정함을 선물로 얻었죠. 이런 거 다 제맛이 나고 일단 너무 좋아. 소중을 다듬어도 손에 먼지 하나가 안 묻어. 우리 시들이 오면 놀래. 공해가 그만큼 깨끗하니까 환경이. 이거 하려면 막 하나씩 막 그냥 닦고 난리들을 쳐. 제치산 정상부터 고마루 곳곳은 그들만의 공원이자 탐구 대상입니다. 같이 올라가. 길도 없는 산을 누비고 다니다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숨겨진 석회 동굴도 발견했지요. 내 거. 네. 와본 사람이 없었어. 여기가 무사서 못 와요. 우리 있으면 좋은데. 입구는 좁지만 몸을 낮춰 들어가 본 내부는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조심해. 카르스트 지형의 땅 아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산 지면과 맞닿은 천장 쪽에는 구멍들이 존재하는데 여름이면 외부의 물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석회동굴은 고마루 마을 돌리네 분지의 아래쪽 어디쯤입니다. 석회암지대 땅 위의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야. 한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이거 한도 끝도 없어. 여름에는 동굴 안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로 흥건했다고 합니다. 건조한 겨울임에도 동굴 안은 습기로 미끄럽고 더 아래쪽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데 여기 물이 있어 밑에는. 일로 와봐. 물이 철렁철렁한데 왜? 여기 머리 조심해야 돼. 바깥으로 나 있는 좁은 입구가 이만큼 큰 석회 동굴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금방 가고. 산길을 가다가도 문득 예상치 못한 석회굴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좁고 길게 아래로 뚫린 수직 동굴입니다. 바닥은 돌이 닿는 소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깊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하는 황장목은 금강송으로도 불리는 우리 토종 소나무입니다. 휘지 않고 하늘을 곱게 뻗은 품새가 기품이 있고 속은 황금빛을 띠며 그 견고함 때문에 특별히 임금의 관을 짜거나 궁궐 짓는 데 사용됐죠. 조선시대엔 금표를 치고 따로 군락지를 보호할 만큼 귀히 여겼다 합니다. 일찍 해가 돌아앉는 고마루의 오후, 시간도 소리도 멈춘 듯 숨을 죽입니다. 겨울의 산속 일상은 단조롭지요. 간결하고 고즈넉한 즐거움은 도시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소한 사건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멧돼지, 고라니, 노루, 또 이제 매가 있어서 매하고 까마귀가 이렇게 저 알을 꺼내가고. 누간다 또 여기서 사시는 거지. 한겨울에도 바깥 가마솥을 고집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가마솥에 데쳐내야 산나물이 제맛을 내는 걸까요? 손수 거둬들인 반찬을 놓고 좋은 이웃과 둘러앉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건강한 애 지키는 제일이에요. 한마디로 건강. 나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약초만 먹고 이런 것만 먹으니까 그 병이 자동으로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 사는 데는 제일이에요. 사람 오면 그 아저씨 오면. 자연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700고지 위에 평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청정한 자연에 고립된 고마루 마을이 그 위에 있습니다.